안녕하세요. 무비썸 28회 시작합니다. 저는 박지선이고요. 네, 저는 이동진입니다.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오늘 너무 큐트하세요. 네. 네. 대학생 같으세요. 네, 네? 뭐 발악을 한다고 할까요? 네, 정말 너무 귀여워요. 이렇게 손도 이렇게 한번 찔러보세요. 네.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데. 귀여워. 스킨도. 대학생. 80학번 같아요. 대학생. 네! 그렇군요. 네. 자, 오늘 저희 마스터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. 2016년 연말에 최고 기대작 아닙니까, 그러니까요. 지금? 이 영화하고 뭐 로그원, 스타워즈 스토리하고 두 편이 아마 가장 네. 큰 화제작이 아닐까 싶은데요. 궁금한 작품이었습니다. 네. 보고 싶었던 작품이었고. 그래서 저희가 다루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그럼 바로 줄거리부터 소개해드릴까요? 네. 어느 날 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사기 사건이 벌어집니다. 사조. 회원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진 회장과 천재 해커 박장군, 그를 추적하는 지능범죄수사팀 김재명, 그 전산실 위치에 진연필 로비장부 2개면 된다. 아유, 재밌겠네. 그리고 끝없이 벌어지는 배신의 배신. 잘 생각해. 내 뒤에 누가 있는지, 네 앞에 누가 있는지.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가운데 서로 속고 속이는 전쟁에서 과연 최후의 승리자는 누가 될까요? 나 데리고 가면 세상 뒤집어 줄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? 최고의 마스터들이 펼치는 숨막히는 추격전. 오늘의 무비썸 마스터입니다. 자, 일단 배우에 관한 얘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많은 분들이 제일 기대하시는 게 바로 그런 부분 아닐까? 그 포스터 보고 많은 분들이 현혹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이병헌, 강동원, 김우빈, 네. 그 조연들조차도 네. 엄지원, 뭐, 오달수, 진경. 네. 굉장한 뭐 초호화 캐스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최근에 이런 영화들이 좀 유행이기도 하죠. 이런 초호화 캐스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기대감도 부풀리고 영화의 규모도 키우고, 가장 최근에 뭐 아수라가 있었죠. 그러네요. 아수라도 초호화 캐스팅이었었죠. 자, 이 마스터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배우는 아무래도 이병헌 씨, 강동원 씨 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이병헌 씨 어떠셨어요? 이병헌 씨요? 네. 말해 뭐합니까? 네. 이제는 말하면 입 아픈 경지인가요? 이제 상도 타셨잖아요. 네. 이제 청룡영화제에서 네. 나무주연상도 타시고. 네. 올해가 뭐 거의 그 연기 경력에서 거의 절정을 이루는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. 올해 벌써 영화가 지금 4편째예요. 거기다가 매그니피센트 세븐까지 할리우드 영화까지. 그래요, 맞아. 있는데, 할리우드 것까지 하면. 네, 4편에다가 뭐 청룡영화상에서 나무주연상까지 받았고, 연기 경력에서 본다면 최소한 지금 거의 정점에 도달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. 근데 악역이지 않습니까? 악역이에요. 네. 악역인데 약간 좀 저는요 그렇게 느꼈어요. 좀 모습이 비주얼이 좀 푸근해 보여요. 네, 약간 생활 악역? 약간 백발에 약간 좀 푸근한 느낌의 중년 느낌을 낼 수 있도록 노력도 많이 하셨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뭐 극중에서 하다못해 이렇게 필리핀 가서 이렇게 필리핀 가수도 사기를 치는 악역인데 거기서 영어로 사기 치는 걸 보고 있으면 사실 이병헌 씨가 영어 굉장히 잘하잖아요. 근데 거기서도 일부러 사기꾼이 구사할 것 같은 약간 좀 그런 발음을 넣어서 뭐 하는 장면이라든지. 그러니까 지역에 가면은 필리핀에. 그래도 필리핀 그렇습니다. 액센트나 억양에 영어를 구사해야 그 사람들 마음을 더 그러니까. 잘 얻잖아요. 그러니까 네네. 일부러 알짜 같은 걸 막 그냥 그대로 찔들어한 넣어서. 뭐 그렇죠. right education for the children. 인더 시티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. 또 그거를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본인 의견이시래요. 영어를 그렇게 필리핀 영어를 내가 구사를 하겠다. 그럼 필리핀 배우한테 좀 요거 대사 좀 녹음을 부탁해서 그걸 좀 갖다 달라. 그러면 그걸 듣고 내가 연습을 하겠다. 그렇게 약간 하셨대요. 필리핀식으로? 예. 또 이병헌 씨가 사실 연기할 때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고 또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잖아요. 그런 것이 이제 영화에서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고요. 악역이지 않습니까? 악역인데 악역을 이전에도 굉장히 짙은 악역을 한번 한 적이 있죠. 놈놈놈에서 한 적 있죠. 그 인물은 사악하지만 뭔가 사연이 있는 인물이에요. 뭐 아픈 구석도 있고. 그래서 영화에서 악역이라 할지라도 이제 관객이 좀 마음을 줄 수 있는 인물인데 이 영화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얄미운 인물이잖아요. 일단 이 영화가 사연을 다 안 보여주거든요. 캐릭터들이. 그러니까. 왜 그 강동원 씨 역할의 김재명이란 형사는 왜 이렇게 정의로워졌는지도 안 보여주고 박장군은 맞습니다. 왜 이렇게 그렇습니다. 같이 사기를 치게 됐는지도 안 보여주고 그래서 이병헌 씨 역할의 그 진연필도 왜 이렇게 막 희대의 사기꾼이 됐는지 그 어떤 배경을 안 나오죠. 보여줘요. 안 보여주니까 더 맞습니다. 그냥 본성이 이렇게 좀 쓰레기구나. 네. 제가 좀 심했나요? 아니요, 그 이 쓰레기예요. 배역으로 보면 충분히 그런 느낌이 본성이 있고요. 아주 쓰레기. 근데 극 중에서 이제 처음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의 마음을 화려한 언변으로 사실은 연기잖아요. 그러니까
심지어는 연기를 잘하는 걸 연기하잖아요. 그 따뜻함이 아직 여기 남아있네요. 그렇죠? 그렇게 해서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으면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연설을 하죠. 그게 영화의 시작일 정도로 나오면서부터 저 인물이 어떤 그런 관객한테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는 그런 이 영화의 핵심적인 그런 캐릭터가 되었습니다. 전 그 장면이 좀 인상 깊어요. 이 사람이 사기꾼이고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캐릭터라는 걸 알고 보니까 네네. 저게 지금 사기를 치고 있고 딱 저 회원들을 등지고 나오면서부터는 표정이 네. 바뀌겠구나 예상이 되지만 그 예상을 뛰어넘는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이병헌 씨는. 그렇습니다. 뭐라고 그럴까요? 악역인데 우리가 잘 보아오지 못했던 악역, 전형적이지 않은 악역이라는 네. 측면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하나의 인물을 창조했다. 이 영화 보는 재미의 한 3분의 1은 이병헌 씨 보는 재미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. 동의합니다. 네네. 그럼 이제 강동원 씨 얘기를 해야 될 텐데, 네. 아유 강동원 씨 정말 우리 강동원 씨 언제 쉬어요? 글쎄 말이에요. 네? 강동원 씨 정말 열일하죠? 네. 정말 열일하시는 것 같아요. 오빠 뭐 힘든가? 네.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. 약간 워커홀릭인 것 같아요. 네, 실제로 자체가. 그렇습니다. 사람이 주는 느낌 자체도 그렇고 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지금 지능범죄수사대 팀장으로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강직하고 거기다 엘리트이고 우리나라 형사가 주인공인 영화들 속에서 형사는 보통 엘리트로 잘 안 나옵니다. 네, 약간 좀 약간 좀 순박하고 그 황정민 네, 씨나 송강호 씨 그렇습니다. 이런 느낌 생각나죠. 약간 사투리도 좀 섞거나 예. 좀 뭔가 푸근한 사람. 욕이 항상 들어가 있고 대사에. 그렇습니다. 예. 근데 그렇지 않은 전혀 굉장히 깔끔한 그런 엘리트 형사를 맡았다는 측면에서 다른 영화에서의 그 형사 주인공하고 좀 다르다. 달라요. 달라서 이게 정말 현실하고 동떨어진 느낌의 네, 캐릭터처럼 다가오기도 했어요. 저한테는. 왜냐면 그 대사들조차도 그렇습니다. 이번에 썩은 윗머리부터 잘라버리겠다. 거야. 잘라버릴 거야. 그리고 이번 사건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썩어버린 머리 잘라낸다. 대한민국에 뭐 저처럼 미친 사람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? 뭐 이런 것도 있고. 뭐 대한민국에 저 같은 미친놈 하나 좀 있어야죠. 굉장히 정의로운 그런 대사를 정의로운 대사들이에요. 되게, 또박또박. 예. 네. 아마 강동원 씨는 추측컨대 뭔가 새로운 거에 계속 도전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의 연기자인 것 같아요. 어떤 배우는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. 그러면 그걸 집중적으로 하는 스타일의 배우들도 있잖아요. 그러지 않은 것 같고 직업도 계속 새로운 걸 합니다. 바로 올 초에나 해서 굉장히 큰 각광을 받았던 작품이 검사회전이잖아요. 그러니까요. 거기랑 상황이 반대죠. 거기선 사기꾼. 거기선 사기꾼으로 검사를 도와주는 역이었었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나온다는 거죠. 그리고 또 이제 사실 한국 영화에서 많은 주인공들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주인공이 형사입니다. 형사 역을 안 맡은 배우는 거의 없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최초의 형사 영화인 거예요, 강동원 씨한테는.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를 왜 강동원 씨가 골랐는지가 짐작이 되는. 새로운 느낌의 역할을 한번 또 도전해보고 싶으셨을 것 같다. 네. 이 영화를 찍으면서 한 10kg 정도 체중도 늘렸다고 그러고요. 그리고 또 중간에 한번 지하도에서 액션도 보여주는데 액션 연기를 굉장히 잘해요, 강동원 씨가. 예전에 그 전우치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화에서 와이어 타고 막 이러는 화려한 연기를 할 때도 최동원 감독이 이 액션 소화력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강동원 씨가 연기를 참 액션 연기를 잘한다. 실제로 되게 활동적이시래요. 운동을 잘하신대요. 그러니까요. 상남자라니까요. 네, 그런 측면에서도 영화에서 본인의 어떤 것을 살리는 부분을 했다. 그 다음에 이제 김우빈 씨가 영화에서 굉장히 좀 화려한 연기를 하죠, 이 영화에서. 능청스럽기도 하고 장난기가 많기도 하고 좀 귀엽기도 하고 원래 악당의 오른팔 같은 전산실장 역을 맡아서 이 영화에서 하고 있죠. 김우빈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? 저는요, 네. 김우빈 씨가 맡은 박장군이란 캐릭터는 김우빈 씨 했던 스물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네네. 그 네. 캐릭터가 되게 똑똑해져가지고 네. 여기 온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받았어요. 그때만큼 상상에서. 통통 튀어요, 여기서도. 통통 튀고 말하는 것들도 약간 좀 항상 이렇게 들떠 있고 그런 그렇습니다. 것들이 있어요. 네. 말투도 뭐 시나리오랑 당연히 관계가 있겠지만 말투를 굉장히 유행어에 가까운 말투를 쓰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. 뭐 고생했다고 파티 열어주는 줄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동사로 안 끝내고 뭐 이런 뭐 그런 사람이에요, 나쁜 사람 막 이런 거. 그렇죠. 예. 믿는 척 아무도 안 믿어. 에이 나쁜 사람. 그런 말투 같은 것을 굉장히 귀엽게 구사하고 또 혼자 약간 막 춤추는 장면도 있고 배우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구사한 것 같아요. 그 손 동작이나 뭐 눈짓할 때 윙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양념이 많이 들어간 연기를 화려하게 구사를 하죠.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김우빈 씨 연기가 일단 좋고요.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? 김우빈 씨를 보는. 제 생각엔 연기를 위해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오는 것 같아요.
아이디어가 많고, 그렇죠?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화려하게 인물에다 계속 액센트를 줘가면서 연기를 하는데 동년배 연기자들에 비해서 그 연기가 주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전제하되 영화 전체적으로 보고 나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. 이렇게 김우빈 씨의 이런 화려하게 액센트를 주는 연기가 어떻게 보면 내적 긴장감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부에서 조금 더 첨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죠. 저는 또 진경 씨를 참 좋은 배우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 조희석 감독의 이전 작품이었던 감시자들 좋았잖아요. 굉장히 재밌었잖아요. 거기서도 좋았고 최근에 이제 진경 씨가 나온 그 영화들이 굉장히 연기들이 인상적이죠. 그렇게 진경 씨도 다작하는 것 같네요. 그러네요. 여기 나오는 배우들이 다작을 네. 많이 하시네요. 또 진경 씨가 이렇게 머리 짧게 자르고 나온 걸 처음 본 것 같아요. 그런 면에서도 약간 주목되는 부분들도 있고. 그런데 사실 지금 나온 배우들은 다 이제 영화에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배역이거나 이런 배역인데 제가 굉장히 놀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. 하나는 박정자 씨. 아, 굉장한 카리스마 아닙니까? 카리스마로 따지면 이 영화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을 텐데. 아 맞아요. 네, 예. 3조 원을 현금으로 주무르는 그 큰 손으로 나왔던 분인데 네. 박정자 씨야 뭐 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연극계에서 워낙 대배우 중에 대배우죠. 근데 어쨌건 그 짧은 장면에 잠깐 나와서 이 두 배우를 상대로 이렇게 하는데 네. 정말 연기를 시전하지 않습니까? 연기가 정말 굉장히 강력한 그런 카리스마였다. 또 한 명은 정반대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조연철 씨. 그 이렇게 안경을 끼고 이제 꿀 양봉 같은 네, 것도 저도 하는 그분. 네, 약간 이 영화에서 브로맨스 담당이라고 해야 되나요? 특히 이제 김우빈 씨와의 우정 관련해서 나오는데 아무리 늦어도 꿀은 챙겨가라고 이렇게 챙겨줄 때 아무데나 다 넣어도 맛있어 막 이래가면서 저는 그래서 그 꿀에 뭐 있는 줄 알았어요. 네. 근데 아니죠? 아, 그냥 진짜 그냥 우정이죠. 꿀이에요. 예. 네, 그렇게 해서 또 중간에 혼자서 말투도 이런 겁니다. 뭐 형 일해야 되니까 저리 가. 누구한테 하는 아이들 파리한테 하는 얘기예요. 일하려고 하는데 파리가 꼬이니까 혼자서 그런 얘기를 해요.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조연철 씨 이전의 영화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 않습니까? 여러 편에서. 이분이 터널에서 나왔었잖아요. 터널에서도 약간 그 유약한 네. 그 역할로 나왔는데 그때 제가 무비썸에서 글쎄, 매드클라운 매드클라운. 닮은 그분이요 했잖아요. 근데 실제로 조연철 씨가 매드클라운 동생이래요. 네. 그것도 이제 신기하고, 네. 예, 이전의 영화들도 다 좋아요. 찾아보시면 차이나타운 같은 데서도 조연철 씨 굉장히 인상적이었죠. 한번 이렇게 쭉 그런 영화들을 모아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여기 수많은 잘생긴 배우들이 많이 나오지만 네. 제 약간 이상형에 오달수? 가깝습니다. 아니 조연철 씨가 조연철 씨. 아, 네. 너무 아니라고 해서 죄송해요, 저 네네네. 오달수님. 네. 네. 조연철 씨 같은 어떤 그런 비주얼의 스타일 있잖아요. 약간 약해 보이고 막 이렇게 네. 챙겨줘야 될 것 같고 어. 그런 스타일이 제 이상형입니다. 아, 그래요? 남자 이상형. 네. 네. 또 조연철 씨가 이상형이라는 얘기는 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. 네. 네. 또 거기다 오달수 씨까지 나오잖아요. 네. 오달수 씨는 평상시하고 완전히 다르죠. 그래서 오히려 신선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저희 그럼 여기서 파트 1 마무리하고요. 잠시 후 파트 2로 돌아올게요.